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CSS 연결 두 개 했어요. common.css하고 full.dnnav.css. 그리고 그 아래쪽에 jQuery 썼고, 다시 jQuery를 이제 외부에 쓴 fulldn1.js라는 파일을 미리 만들어서 연결을 해놨습니다. 자, 파일만 연결해 놓은 상태이고요. 바디를 보게 되면은, 자, 여기 바디에 헤더 랩 영역이 있고, 헤더 랩 영역,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자, 컨텐츠가 들어가는 부분 따로 지금 구분을 했어요. 자, 헤더 랩은 헤더라는 태그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다시 헤더 랩을 헤더로 감쌌고, 자, 이 헤더 안에 보면은 GMB, 자, UL 태그의 ID GMB와 메뉴 1, 2, 3, 4, 5, 자, 1차 메뉴를 몇 개, 5개를 만들었어요. 구조는 전통적인 UL 리스트 앵커 태그입니다. 전통적인 구조. 각각의 리스트는 지금 클래스가 nav 1, 2, 3, 4, 5라고 되어져 있고, 자, 1차 메뉴 아래쪽에 다시 뭘 만들어 놔야 돼? 그러면 리스트 안에 UL과 리스트 앵커로 2차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자, 2차 메뉴의 클래스명은 서브라는 UL 태그, 자, 클래스를 다 만들어줬어. 그래서 메뉴 1-1부터 시작을 해서, 자, 2-1, 2, 3, 4, 5, 3-1, 2, 3, 4, 5, 4-1, 2, 3, 4, 5, 그리고 5-1, 2, 3, 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메인은 nav 1, 2, 3, 4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2차는 공통적으로 모두 서브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디자인 패턴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에 이제 UL을 헤더로 묶었고 다시 헤더 랩으로 묶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헤더 랩 같은 경우에는 헤더를 전체적으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영역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치 전체 브라우징 풀 위스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역을 조금 더 확장했다라는 거 보셔야 되고, 자, 이제 common.css로 넘어갑니다. common.css의 모든 선택자에 대해서 보면은 마진 제로, 패딩 제로, 자, 그 다음에 앵커 태그 글자 색상은 짙은 회색에 텍스트 데코레이션 넌 해가지고 밑줄짝 없앴어요. 리스트 스타일 넌 했고, 이미지 아웃라인 넌 해가지고, 이거 이미지에 테두리 없앤 건데, 이거는 예전 브라우저를 위한 거라고 했죠. 지금은 안 씁니다. 아니면 아웃라인 0 써도 돼요. 똑같아요. 요거는 뭐 지금은 불필요한 태그. HTML, 자, 메인에 대해서 폰트 사이즈는 14픽셀, 라인 하이트가 1.5예요. 그러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행간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21픽셀이 나오고요. 21픽셀 나오면 보통은 컨텐츠와 컨텐츠 사이 간격을 한 20픽셀 정도로 잡습니다. 보통은. 그리고 웹킷에 폰트 스무싱 써놨죠. 그러면 요거는 말 그대로 레티나 디스플레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바디 안에 있는 모든 선택자에 대해서 박스 사이징은 보더 박스 설정을 해놨고요. 클리어 픽스 핵을 이용해서 플로팅 시키는 거를 클리어하는 컨텐츠 없고 디스플레이 블럭에 클리어 포스, 자, 이렇게 써놨죠. 자, 아래쪽에 보면은 랩 영역을 보자고요. 클래스 랩은 포지션이 릴레이티브예요. 자, 릴레이티브 줬으니까 자손 중에 누군가가 앱솔루트 계열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얘 자체를 움직이거나 하겠다는 얘기죠. 자, 너비는 980, 마진 제로 오토 주어서 어디에다가 가운데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밝은 회색에, 글자색은 어두운 회색, 그 다음 패딩 300 줘가지고 그냥 대충 글자만 영역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쉽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한 common.css를 구성을 했고, 자, 이제 내비게이션에 관련된 CSS만 별도로 만들어서 설정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나중에 뭐 합치든가 해야 되겠지. 그래서 먼저 만들 때는 하나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따로따로 구성을 해놔요. 그래야지만 찾기가 좀 쉽기 때문에. 자, 일단 헤더는 포지션 릴레이티브에 하이트 높이 값을 보게 되면은 높이 값이 얼마? 30픽셀입니다.
헤더의 전체 영역의 높이는 30픽셀이고요. 그 아래쪽에 헤더 랩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ID 헤더 랩은 배경 색상을 무슨 색으로? 흰색으로 처리를 하고 보더 바텀에 1픽셀 솔리드 CCC, 자 어디에? 아래쪽에만 무엇을? 밑줄을 그어주세요. 대신에 포지션을 보면은 포지션이 앱솔루트예요. 절대 위치 형태로 바꿔줬고 탑 제로에 레프트 제로. 그러면 기준이 누구야? 헤더랩의 부모를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겠죠? 그리고 너비가 100%, 높이가 100%. 퍼센트가 나오면 누굴 봐라? 부모의 크기를 보아라. 자, 헤더랩 영역을 만든 후에 자 이제 헤드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진 아이입니다. 너비가 얼마야? 자, 600픽셀이고요. 마진에 제로 오토를 주어서 자, 가운데 배치를 해주고 1차 메뉴 GMB는 포지션 릴레이티브 GMB의 자식인 리스트. 자, 이게 뭘 뜻하는 거냐? GMB가 UL 태그였어요. GMB의 자식인 리스트. 자, 얘는 말 그대로 1차 메뉴에 해당하는 아이죠. 즉 서브 클래스 안에 있는 리스트를 제외하고죠. 왜냐면 자식이라고 언급을 했으니까 자손까지 전파되진 않을 거야. 너비 20%에 높이 30픽셀. 자, 너비가 20% 왜? 리스트는 총 몇 개? 5개. 1차 메뉴 5개니까 자, 100%를 5개로 나눈 거죠. 그럼 한 개당 20% 딱 나오지. 네,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디스플레이 테이블 쓰고 그 다음 텍스트 얼라인 센터. 자, 글자 가운데 배치했습니다. 리스트에서 글자 가운데 배치를 하게 되면 이제 앵커 태그까지 하면 전달이 될 거예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테이블을 줬다는 얘기는 얘의 자식을 보통은 테이블 셀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짓을 많이 합니다. 아래쪽에 보면은 리스트 안에 있는 앵커 태그는 폰트 웨이트 볼드. 자, 진하게 만들었고 자, 여기 나오네요. 테이블 셀. 부모인 리스트는 테이블로 만들고 자식인 앵커 태그는 테이블 셀로 만들었으니까 자, 하나씩 뭘로 만들 거다? 이걸 이제 테이블 형태로 구성을 하고 버티컬 얼라인 미들 줘가지고 세로 가운데 정렬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랜지션은 0.4초를 주었네요. 아래로 내려가서 GMB 안에 있는 리스트의 앵커 태그에 대해서 무엇을 하면?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그리고 GMB 리스트의 앵커에 포커스 뭐가 되면? 초점이 맞추어지면 포커스가 들어가면 또 GMB 리스트 앵커에 .on on이라는 클래스가 붙으면 그러면 배경색을 파란 계열로 하고 글자 색상은 흰색으로 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올라가거나 탭키 같은 걸 이용해서 초점이 맞추어졌거나 아니면 on이라는 클래스가 붙으면 공통적으로 CSS 적용을 합니다. 자, 2차 메뉴 GMB 안에 li 안에 ul. 자, 이게 결국에 누구 얘기하는 거야? 얘는 서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서브 클래스. 배경 색상은 흰색이고요. 그 다음에 내부 여백 상하 좌우 전부 다 5픽셀. 포지션 앱솔루트. 자, 겹쳐버렸네. 레프트 제로에 탑 30픽셀. 자, 30픽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메인 메뉴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메인 메뉴의 높이가 얼마였어? 30픽셀이었어. 만약에 얘를 앱솔루트 하게 되면 기준점이 여기가 되겠죠? 좌측 상단. 좌측 상단으로부터 지금 얼만큼 아래쪽을 30픽셀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게 메뉴가. 그리고 너비는 120픽셀. 자, 이것도 전체의 너비가 얼마였어요? 600으로 잡았잖아. 전체가 600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 5개로 나누면 하나당 120픽셀 나와요. 그래서 서브는 120픽셀로 이렇게 세팅을 해준 겁니다. 괜히 해준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2차 메뉴들이 모여 있었을 테니 자, 2차 메뉴를 배치해 보자. id GMB에 list.nav1에 ul. 자, nav1 안에 있는 ul입니다. 그러니까 1차 메뉴에서 메뉴 1, 2, 3, 4, 5에 해당하는 아이들이죠. 자, 각각의 ul들을 left 0, 20, 40, 60, 80. 그러면은 하위에 있는 서브 메뉴들 각각의 위치로 싹싹싹 배치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컨트롤을 여기서 했고요. GMB 리스트, UL 리스트예요. 이건 뭐야? 2차 메뉴에 있는 리스트들은 패딩을 제로에 10픽셀, 상하 여백은 0이고 좌우 여백 10픽셀로 두었고, 그 안에 있는 앵커 태그는 디스플레이 블럭, 그 다음에 상하 8픽셀, 좌우 0, 폰트 웨이트 볼드로 진하게 보더 바텀. 자, 앵커 태그에 보더 바텀 아래쪽에 밑줄 그어줬습니다. 그랬다가 각각의 리스트에 A의 호버. 자, 여기 보면은 GMB 이거 UL 태그였어요. 그죠? 자, UL 안에 리스트 안에 자, UL 이게 바로 뭐였어? 서브였죠? 2차 메뉴. 다시 리스트 안에 앵커에 마우스 커서가 올라가거나 포커스가 들어가면 글자 색깔을 바꿔라. 배경색 안 바꾸고 얘는 글자 색깔만 바꿔줘요. 그리고 온 클래스가 붙으면, 자, UL에 온 클래스가 붙으면 배경색은 밝은 회색 계열로 해라. 그래서 오늘 줬을 때와 주지 않았을 때, 호버가 되었을 때와 포커스가 되었을 때, 요때 이제 변경사항들을 여기다가 적어줍니다. 자, 이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리스트에 호버 됐을 때 앵커가 아니라 그냥 다이렉트로 앵커에 호버가 됐을 때라고 써놨다는 거.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예요. li 태그에 호버가 되었을 때 그 자식인 링크, 자손인 링크, 앵커 태그에 대해서 설정을 하는 방법도 있고, 직접적으로 앵커 태그에 마우스 커서가 올라가면 뭐 해라 라는 방법도 있고, 자, 두 가지 방법 다 있습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자, 이제 폴다운 1 보자고요. 어떻게 했는지. 또 2차 메뉴가 지금 보여져 있는 상태였단 말이야. 왜냐면 계속해서 보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야지 배치를 할 수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CSS에서 1차적으로 이제 2차 메뉴를 숨겼으면 돼. 근데 jQuery 이용해서 숨길 수도 있어요. jQuery 이용해서 숨길 때는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되죠? $sub. 자, 2차 메뉴를 뭐 해라? hide. 숨겨라. 그러면 뭐가 돼요? 디스플레이 속성이 none으로 바뀌죠. 이건 jQuery 이용해서 숨긴 거고, 이렇게 하지 않고 아예 CSS에서 숨기고 싶다. 그러면 풀다운 나브에서 그냥 2차 메뉴 숨겨버리면 되겠지. 디스플레이 none으로. 그러면 이제 요 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아래쪽에 보면 GMB 안에 있는 리스트에, 자, 1차 메뉴 얘기하는 거죠. 1차 메뉴에 호버, 점 호버, 마우스 커서가 올라가면 호버라는 기능은, 자, 안에 뭐가 들어간다? 이벤트 자체가 펑션이 몇 개 들어가요? 2개 들어가요. 2개 들어가죠. 자, 첫 번째는 마우스 어떤 상태? 엔터 상태. 두 번째는 마우스 어떤 상태? 리브 상태. 자, 두 가지 형태가 혼합이 되어 있다. 그래서 마우스가 들어갔을 때하고 마우스가 나갔을 때,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디스가 나왔으니까 누구예요? 해당, 내가 호버를 한 1차 메뉴 얘기하는 거지? 디스는 펑션 찾아서 얘니까. 호버가 된 리스트입니다. find, 뭘 찾아라? 자손들 중에서 해당 1차 메뉴에 서브 클래스를 찾아서 슬라이드 다운, 뭐 하세요? 아래로 내려주세요. 아래로 내리라 라고 하면은 당연히 디스플레이 속성은 블록으로 바꿔버릴 거야. 몇 초에 걸쳐서? 0.4초에 걸쳐서. 그리고 마우스가 빠져나가요. 디스 누구야? 또 리스트지. 해당 1차 메뉴에서 뭘 찾아? 서브를 찾아서 뭐해라? 슬라이드 업, 위로 올려라, 접어라. 높이를 가지고 이제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확인해 보면, 자, 어떻게 된다? 커서를 싹 올리면은 쭉 내려왔고요. 다시 올리면 내려왔고, 올리면 내려왔고, 올리면 내려왔고, 올리면 내려오고. 자, 색깔 잘 되죠? 자, 이렇게 호버 기능을 이용해서 슬라이드 다운과 슬라이드 업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그냥 나타나게 하려면 뭐 그냥 간단하게 쇼하고 하이드 써도 되고요. 아니면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써도 되지. 스르륵 부드럽게 나타나게 하려면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어떤 메소드를 쓰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탁탁탁 나오게 하려면 show, hide 쓰면 되고, 부드럽게 나오게 하려면 fade in, 부드럽게 사라지게 하려면 fade out, 슬라이딩 되고 싶다 그러면 여기처럼 슬라이드 다운 또는 슬라이드 업. 자, 이걸 이용해서 사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해당 메뉴가 떨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자, 두 번째 걸 볼 겁니다. 두 번째 거는 어떻게 다른가? 뭐 특별하게 바디상에서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분모는 똑같습니다. 뭐만 바꿨냐면은 바로 풀다운 1을 풀다운 2 스크립트를 변화를 시켜가지고 이제 확인을 할 건데, 자, 풀다운 2는 이제 어떤 식으로 바꿨는지 보자고요. 여기를 보게 되면은 변수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GMB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GMB는 선택자에 GMB 안에 있는 리스트, 뭐예요 이거? 1차 메뉴 얘기하는 거지. 1차 메뉴는 GMB, 그 다음에 서브는 클래스 서브, 이거 2차 메뉴예요. 헤더 민은 ID 헤더 랩의 하이트, 안에 값이 없어요. 안에 값이 없으니까 뭐야? 게터 갖고 와야 되지. 자, 누구의 헤더 랩에 무엇을 높이를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헤더 랩에다가 얼마 지정했어요? 아까 30픽셀 지정했단 말이야. CSS에서 그 30픽셀을 헤더 민에다가 슝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헤더 맥스는 헤더 민 얼마였어요? 30이었죠? 여기에다가 더해라. 무엇을? sub.innerHeight. 자, sub.innerHeight라고 썼어요. 그러면 서브라고 하는 놈은 2차 메뉴예요. 2차 메뉴. 자, 2차 메뉴에 이너 하이트는 뭐냐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하이트 배웠어요. 하이트. 이거는 뭐냐면 크기를 얘기합니다. 크기. 근데 어떤 크기냐면은 원래 하이트는 컨텐츠 크기예요. 원래 하이트는 요소의 순수한 크기란 말이야. 이너 하이트를 쓰게 되면 패딩을 포함한 크기가 돼요. 요거는 순수한 컨텐츠. 여기에 안에다가 이너가 붙게 되면은 순수한 요소에다가 플러스 패딩 값, 패딩 크기까지, 내부 여백까지 포함한 게 이너 하이트. 그럼 얘가 있다는 얘기는 뭐도 있냐면 아우터 하이트도 있어요. 아우터 하이트 같은 경우에는 보더까지 포함을 하게 돼. 크기를 계산해 올 때. 그리고 아우터 하이트 안에 뭐 트루가 들어가면은 이제 마진까지 고려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아무래도 뭐 윗하고 하이트 두 가지 형태이고요. 여기에다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쓰겠다라고 해서 값을 가져옵니다. 즉 2차 메뉴에 무엇까지 고려를 해서 내부 여백까지 고려를 해서 더해라. 그 높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더해라. 이것을 헤더 맥스로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글자의 크기가 14픽셀이에요. 글자 크기가 14픽셀이야. 그리고 나서 위아래 여백을 줬어. 뭐 위아래 여백을 뭐 8픽셀씩 줬다. 여기도 8, 아래도 8. 그러면 얘는 전체적으로 얼마의 크기를 갖죠? 전체적으로 30픽셀의 크기를 가질 거야. 메뉴 하나당 그럼 30픽셀 높이를 가져요. 이 메뉴가 5개라면 총 150픽셀의 높이를 갖겠죠? 5개라면 그러면 150픽셀이 여기에 더해지는 거예요. 그럼 헤더맥스는 얼마야? 18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차 메뉴가 열렸을 때의 헤더의 높이를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2차 메뉴가 안 열렸을 때는 가장 작은 형태니까 1차 형태의 높이만 가지고 있으면 돼. 그래서 여기는 30픽셀, 밑에는 180픽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자, 스피드에 200을 집어넣고요. 뭔진 모르지만 보통 이렇게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 시간이에요.
플래그의 폴스. 자, 폴스 true가 나오면 상태 변환 변수죠. 스위치만 뜬다라고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껐다 켰다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변수 목록을 만들어준 다음에 서브를 어떻게 하라? 하이드, 숨겨라 라고 했습니다. 하이드, 숨겨라. 그렇게 해놓고 나서 자, 이제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1차 메뉴에 GMB에 무엇이 마우스 엔터, 마우스가 들어가면 펑션 함수를 실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not flag, 자 여기 not flag, 플래그 값이 뭐였어요? 기본값으로 기본값. 자, 위에 보면은 플래그 뭐로 시작해서 false로 기본 설정을 해놨죠. 지금 현재 어떤 상태야? 하이드 했으니까 숨겨진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플래그 값은 무엇이니까? false니까 앞에 not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false면 원래 어디로 가야 되면 else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야. 원래로 따지면. 아니면 그냥 여기는 else가 없으니까 밖으로 나가겠죠, 지금 현재는. 근데 false 상태가 not 붙었으니까 전체는 뭐로 바뀌어요? not false니까 true로 바뀌어. 즉 플래그가 false라면 얘가 실행되는 거지. 플래그가 false라면 헤더 랩은 stop animate, 자 높이를 뭘로? 헤더 max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높이를 헤더 max만큼. 헤더 max는 뭐였어요? 1차 메뉴하고 2차 메뉴 합친 거였잖아. 자, 헤더의 높이를 높여주고 얼마 동안? 스피드 0.2초 동안. 그리고 나서 콜백 함수 있네요. 펑션 sub.stop fade. 자, 스피드 또 있습니다. 0.2초 동안. 0.2초 동안 쓱 보여줘라. 그냥 쇼 해도 됩니다. 그냥 쇼 하게 되면 바로 나오는 거고, 페이드를 줬기 때문에 살그머니 나오겠죠. 0.2초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자, 그 정도의 차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플래그를 true로 바꿔줘. 그럼 다음에는 얘가 실행이 안 되겠죠. 다음에는, 그죠? 지금 일단 얘가 먼저 실행이 됐고 true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야. 현재 바뀌었다라고 하는 건 열리는 겁니다. 열리고 나서 아래로 내려가 보게 되면 this.find, 자, 누구의 헤더 랩으로부터 자손인 앵커 태그를 찾으세요. 그 앵커 태그에 뭘 붙여라? on이라는 클래스를 붙여라. on 클래스를 붙여라. 그리고 this.find ul, 자, ul 태그를 찾아와서 on 클래스를 붙여라. 자, 1차 메뉴, 2차 메뉴 다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은 on 클래스가 붙어서 무엇이? 컬러가 변경이 되죠. 1차 메뉴에 on 클래스가 붙으면 배경색과 글자색을 바꾸세요 라고 했단 말이야, CSS에서. 그게 적용이 되고, 2차 메뉴에는 UL에 on 클래스가 붙으면 배경 색상을 바꾸라고 했었어요. 그게 지금 적용이 된 거야, on이 붙어서.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간에, 어느 메뉴에 가든지 간에 얘네들은 뭐가? on 클래스가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자, 이제 1차 메뉴에서 마우스가 나가요. 자, 그러면 즉 GMB 마우스 리브가 되면 어떻게 하라? 1차 메뉴에서 아까 썼던 무엇을? on 클래스를 제거해 줘야 돼. 그래서 this.find a에 remove class on, 자, this.find ul에 remove class on. 그래야지만, 자, 1차 메뉴 1에서 메뉴 2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에는 클래스 on이 붙어야 되고 오른쪽으로 갈 때는 on이 빠져나가야 돼. 안 그러면은 이걸 주지 않으면, 자, 이 두 개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 선택을 한 다음부터는 색깔이 계속 유지가 될 거야. 자, 이런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옆으로 갈 때 on을 주고 on을 빼면서 다시 얘한테 on을 줘요. 근데 이 두 개의 코드를 우리가 망각을 한다. 안 썼다, 깜빡했다. 그러면 메뉴에 올렸을 때 처음에 오케이, 좋아. 근데 옆으로 넘어가잖아? 넘어갔는데 얘는 또 돼요. 얘가 on이 붙은 거야. 얘가 on이 안 없어져요. 또 옆으로 가, on이 붙은 거야. 얘도 on이 붙었죠. 계속해서 on이 붙어있는 상황이지. 한번 이렇게 되면 다시 로딩을 할 때까지는 그냥 붙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를? on을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가지고 해제를 제깍제깍 해줘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마우스가 또 나갔으니까 헤드에 대해서 마우스 리브, 마우스가 나가게 되면 서브 2차 메뉴에 자, 스탑 페이드 아웃 스피드 자 0.2초에 걸쳐서 페이드 아웃 시키고 그 다음에 헤더 랩의 뭐해라? 높이를 뭘로 바꿔라? 헤더 민으로. 헤더 랩의 높이를 헤더 민으로 줄이란 얘기죠. 30픽셀로 줄여라. 그리고 플래그는 이제 닫혔으니까 다시 폴스로 만들어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것도 이거였어. 처음에 열릴 때 하고 닫힐 때를 보게 되면은 순서가 달라요. 열릴 때는 먼저 무엇을 하래? 먼저 자, 순서 보면은 늘리고 그 다음에 페이드 시켜라야. 높이를 늘리고 페이드 인 해라. 근데 닫힐 때는 마우스가 떠나가요. 먼저 뭐하고 페이드 아웃을 하고 그 다음에 줄여라. 역순으로 가는 거지. 흔히 말하는 조립은 분해해 역순이라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내려오고 쭉 나오는 거 닫힐 때는 없어지면서 닫히는 겁니다. 순서를 잘 보세요. 닫힌 다음에 없애는 게 아니라 그냥 없애면서 페이드 아웃이 되고 나서 그 다음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취향에 따라서 굳이 뭐 페이드 아웃 안 시키고 바로 뭐 해도 돼. 닫아버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없애버려도 돼요.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순서가 중요하다 그러면 항상 역순으로 뭔가를 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돼요.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그냥 간단하게 구현한 게 하나가 있죠. 탭키를 이용해서 접근성 부여하는 건데 GMB 리스트 앵커에 포커스하고 블러 자, 여기 이제 두 가지의 메소드가 있어요. 포커스하고 블러라고 하는 거. 포커스라는 메소드는 뭐냐면 초점이 맞추어진 상태, 그러니까 상태 자체가 포커싱이 된 상태를 얘기하고, 블러는 초점을 떠나가게 하는 그런 메소드가 됩니다. 초점을 빼버려라. 포커스를 제거하라. 그래서 포커스나 블러나 모두 펑션이라는 놈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은 GMB 리스트 안에 있는 앵커 태그에 대해서 자, 포커스 자,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초점이 맞춰지면 헤더 랩을 뭐하래? 자, 높이 똑같이 썼죠. 지금 보면 스탑 페이드 인 똑같이 썼죠? 네, 썼는데 자, 보시면 이건 나눴다라고 하는 거예요. 펑션을 지금 콜백 함수를 쓰지 않고 1차 메뉴를 그냥 열었습니다. 열고 그 다음에 2차 메뉴를 그냥 뭐 했어요? 페이드 인 시켰어요. 점 블러 이번엔 뭐야? 빠져나가면 자, 탭키를 같은 걸 이용해서 빠져나가면 헤더 랩을 마찬가지로 줄이고 헤더 민까지 줄이고 서브는 페이드 아웃 시키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따로따로 구현을 했습니다. 만약에 코드 중복이 싫다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것들을 하나의 코드로 묶고 싶어. 그럼 아예 함수로 만들어서 함수 호출하면 되죠. 그죠? 그럼 조금 더 쉽게 쓸 수가 있겠지?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요거는 이런 거예요. 내가 메뉴에 이렇게 올렸는데 마우스로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탭키를 가지고 자, 여기에서 탭키를 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자, 탭키 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순서대로 자, 이동을 합니다. 이동이 잘 되죠?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고자 할 때 쓴 거예요. 탭키 이용해서. 그래서 포커스하고 블러가 지금 적용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빠져나가면 얘는 자동으로 쭉쭉쭉쭉 내려가다가 영역 밖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상황이 되면은 닫혀야 돼요. 지금 여기 위로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탭키를 이용했다. 그래서 우리가 마우스 이용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탭을 이용하는 방법하고 두 가지 형태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탭 이동을 할 때 여기서 이동을 할 때는 뭐가 저기 없어진다. 자, 보시면은 탭키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온 클래스가 지금 안 붙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색깔이 얘한테는 지금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2차 메뉴에서는 색깔이 빠져 있다는 거.
그거까지 같이 보시면 되겠죠. 내가 마우스를 올린 거하고 달라요. 이렇게 올린 거하고 요거하고 다릅니다. 자, 그래서 탭키도 이용해보고 마우스도 이용을 해서 우리는 무엇을 했다? 프리스 방식으로 만들었다.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방식의 이제 특장점 중에 하나가 실제로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고정 상태이지만, 고정형이지만 눈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된 것처럼 헤더까지 쭉 내려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준다는 얘기지. 옆에 지금 요 헤더 부분 있죠? 비어있는 부분. 그러니까 원래 영역하고 그 다음 메뉴 영역하고 높이가 달라요. 너비도 달라요. 즉 컨텐츠의 전체의 너비는 980이었고 메뉴의 이 너비는 얼마? 600이었단 말이야. 요 메뉴는. 그럼 보통 우리가 메뉴에서 내려가게 되면 요만큼만 내려와야 돼요. 요만큼이지 실제로는. 자, 이만큼만 내려와야 되는데 옆에 보면은 이 라인이 지금 살아있는 걸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헤더 영역을 전체로 내려간 듯하게 표시를 하는 거죠. 확장될 때. 그래서 이런 형태는 최근에 웹사이트에서 상당히 많이 보여지는 형태이고 또 많이 활용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고정형 레이아웃을 풀 위스 방식으로 눈속임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트릭 기법이에요. 이것도 잘 알아둬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다. 강조하겠습니다.